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투 100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의 제목은 데이터 투 100, General Framework for Self-Supervised Learning in Speech, Vision, and Language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페이스북에서 연구한 논문으로서 저는 키워드를 Self-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Contextualized Latent Representation을 정해보았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Contextualized Latent Representation을 활용해 스피치, NLP, 비전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데이터 투 100 기법을 사용하면 스피치, 그리고 NLP, 비전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소토에 준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잘 보입니다. 네. 이 그림에서 영상에서 보시면 먼저 이미지에 대해서 마스킹을 진행한 걸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그다음 티처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되고, 이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의 모델과 동일하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모델 같은 경우는 마스킹 된 것을 인풋으로 받고, 티처 모델은 마스크 되지 않은 것, 오리지널 인풋을 받아서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 모델과 동일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에 스피치나 비전, NLP 모두에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모달리티에서 독립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모달리티에 관계없이 동일한 오브젝티브로 학습할 수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모달리티가 개별적으로 학습되어진다는 한계도 존재하였습니다. 레이턴트 타겟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마스크드 프레딕션을 통해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모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티처 모드에서 인풋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먼저 생성하게 되고, 스튜던트 모드에서는 풀 인풋에 대한 데이터가 아닌 마스크드 인풋을 활용해서 풀 데이터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학습됩니다. 네, 다음으로 메소드입니다. 네, 이 데이터 투 100은 마스크드 인풋으로 풀 인풋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모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인코딩 같은 경우는 인풋의 모달리티에 맞춰서 다른 방식으로 인코딩이 진행됩니다. 비전 같은 경우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16x 16 픽셀의 시퀀스 오브 패치로 인코딩이 되고, 스피치 같은 경우는 그 멀티레이어 1D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활용해서 16kHz를 50Hz로 변환해서 인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NLP 같은 경우는 서버워드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임베딩 벡터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네, 마스킹 같은 경우도 모달리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비전 같은 경우는 블럭와이즈하게 마스킹이 되고, 스피치 같은 경우는 스팬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마스킹하게 됩니다. 그리고 NLP는 다들 아시겠듯이
토큰을 마스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해서 이렇게 16개의 패치가 있을 때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블럭와이즈하게 마스킹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스피치 같은 경우는 원본의 웨이브 폼이 있을 때 그게 CNN을 통해서 레이턴트 스피치 리프레젠테이션 변환이 된 다음에 이 변환된 거에서 일정 부분을 마스킹하게 됩니다. 버터에서는 역시나 다들 잘 아시겠듯이 먼저 토크나이즈를 통해서 토큰으로 쪼갠 다음에 일정 토큰에 대해서 마스킹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타겟 같은 경우는 마스크드 인풋을 이용해서 언마스크드에 대한 인풋 리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마스크드한 NLP에서는 마스킹된 토큰 그 스텝에 대해서만 모델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게 되고요. 버트나 웨이브 투 베이트 같은 다른 모델과는 달리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 학습해야 하게 되는데 이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버트로 예를 들면 특정 토큰 하나하나에 대한 인베딩을 이용해서 모델 학습이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는 이 데이터 투 벡터에서는 아예 버트의 모델에 대한 그 리프레젠테이션 결과 값을 활용해서 다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방식을 티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스튜던트 그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활용해서 티처 모델의 파라미터 값을 정하게 되는데 언마스크드 인풋 인코딩, 즉 티처 모델 같은 경우는 EMA를 통해서 파라미터화가 되는데 지수 이동평균이라는 그 EMA 방식을 통해서 그 스튜던트 모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티처의 파라미터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타우 값에 따라서 타우가 커질수록 티처가 자주 업데이트되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키가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학습이 진행될수록 티처 같은 경우 덜 업데이트 돼서 그러니까 스튜던트 모델이 의미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타겟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즉 그 스튜던트 모델이 예측을 해야 되는 값은 K개의 티처 네트워크에 대한 아웃풋인데요. 그래서 K개의 티처 네트워크에 대한 아웃풋이라는 거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를 예로 들면 그 티처 모델 12개의 레이어가 있을 때 여기 12개의 레이어 중에서 그러니까 K개를 가지고 와서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스튜던트 모델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데 각각의 블락에 대해서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모델의 콜랩스를 방지하게 됩니다. 비전이나 NLP 같은 경우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고 다음 스피치는 인스턴스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여기 YT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티처 모델의 리프레젠테이션 값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값이고 여기 fx로 표현된 값이 스튜던트 모델의 예측값입니다. 그래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차이가 결국 그 로스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베타 값이 여기
그 차이가 특정 베타 값보다 크게 되면 L1 로스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특정 값보다 작게 되면 L2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12개, 그리고 라지 모델은 레이어가 12개, 아니 24개. 이렇게 스탠다드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고요. EMA 같은 경우는 FP32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모달리티별로 어떻게 학습 실험이 진행됐는지 설명을 드리면, 비전 같은 경우는 224x 224의 픽셀 임베딩을 이용하게 되고, 각각의 패치는 16x 16 픽셀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각각의 패치는 선형 변환이 되어서 196개의 시퀀스를 인풋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마스킹 방법은 아까 이미지로 보였던 것처럼 기존의 베이트라는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기존에 40%가 마스킹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60% 마스킹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서 60%를 마스킹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 크로핑이나 그리고 수직 플리핑, 그리고 컬러 지터링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3개 모두 아담을 사용했고, 그리고 코사인 스케줄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베타 값은 2를 통해서 L2로스를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티처 모델의 레이어 몇 개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K를 6으로 잡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모델은 각 800의 포크, 그리고 라지 모델 같은 경우는 1600의 포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스피치 같은 경우는 웨이브 투 벡터랑 동일하게 16kHz를 50Hz의 웨이브 폼으로 변환해서 인코딩을 하였고요. 마스킹 같은 경우는 0.065의 확률로 마스킹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우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타우 값인데요. 그러니까 티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할 때 t 값을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t 값이 0.999부터 9999까지 총 3만 스텝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서는 탑 K를 8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NLP는 버트랑 학습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학습이 진행되었고요. 총 15%의 토큰에 대해서 마스킹을 진행했고, 그 15%의 토큰 중에서 80%만 마스킹을 하고 나머지 10%는 그대로 두고 10%는 랜덤한 토큰으로 마스킹을 하였습니다. 타워 값은 동일하고 스텝은 총 10만 스텝으로 학습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탑 K는 10, 그리고 B는 4,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동일하게 아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면, 비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스크핏이 거의 가장 최근의 소타 모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델에 비해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스피치에서도 역시나 뭐 휴버트나 웨이브 LM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를 적게 사용했을 때는 물론이고 풀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NLP에서는 버트와 로보타를 비교 모델로 사용하였는데, 데이터 투 벡터가 전체 평균 한 값을 보면 기존의 로보타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디스틸레이션 기법이 적용된 걸로, 티처 모델에서 몇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데,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 12개의 레이어가 있을 때 탑 K가 1이라고 하면 마지막 12번째 레이어만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때 성능이 뭐 NLP로 봐보면 60%도 안 되는 성능이었다가 12번째와 11번째 레이어를 가지고 와서 평균 쳐서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레이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좋은 성능이 좋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의 한계와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에서 저자도 언급하는 한계로서는 단일한 학습 방법을 이용했지만 모달리티와 스페시픽한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마스킹 전략 같은 경우도 모달리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서 결국은 모달리티에 따라서 다른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데이터 투 벡터가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연어면 자연어에 대한 모델, 비디오면 비디오에 대한 모델, 이런 식으로 모달리티에 따라서 모델이 다르게 학습이 되었는데, 이 데이터 투 백을 통해서 다양한 모달리티를 다룰 수 있는 단일한 모델 아키텍처를 제안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컨텍스츄얼라이즈드한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이 세 가지 모달리티에 대해서 하나의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특히 NLP 분야에서는 프리디파인드된 타겟 유닛을 사용하지 않은 최초 사례라고 저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또한 매우 좋았는데 세 가지 모달리티 모두에서 소터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제안하는 퓨처워크로는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모달리티에 대해서 다른 마스킹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마스킹할 수 있는 전략과 여러 모달리티에 대해서 단일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단일 모델 아키텍처로 다양한 모달리티에 대한 학습이 된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습된 모델로 하나의 모델로 여러 모달리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트, 베이트, 그다음 웨이브, 투백 이렇게 세 가지의 모델을 따로 사용을 하는 거랑 세 가지 모달리티로 학습이 된 데이터 투백 모델을 사용하는 거랑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직접적으로 모델을 활용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단일한 모델 아키텍처로 멀티 모달리티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즉, 이 모델이 발전되게 된다면 이 세 가지 모달리티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하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하고 또 스피치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진짜 사람들이 기대하는 단일한 모델로 모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하나 우려가 있었는데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한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학습에다가 디스틸레이션도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즉 트랜스포머 라지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24개짜리 모델 2개를 한꺼번에 모델 학습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리소스로는 이게 학습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페이스북처럼 리소스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에서만 가능한 연구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